오늘은 말이죠. 시험 볼 때 어떤 순서라고 할까? 요거는 뭐 다분히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이 순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가?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쪽에 있는 시험지는요, 2016학년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신일중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보통 그냥 제가 좀 전에 그냥 하나 선택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들이 시험 볼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시험 볼 때는 시험지하고 이름하고 답안지에다 이름을 미리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시작 딱 울렸어.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험지를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는 거. 여기 긴 문제 있네. 5번에. 여기 긴 문제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면, 여기 11번도 혹시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8번도 말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요. 훑어보고, 서술형 문제 이런 거 제대로 나왔는지 보고, 혹시 인쇄가 안 된 거는 없나 또 보고, 인쇄가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거를, 보통 사람들은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그래서 1번을 봤더니, 뭐 약간 헷갈려. 2번은 좀 현명해. 그냥 명확해. 그냥 요거는 뭐 모르는 게 없으면 그냥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 한번 풀고요. 그리고 요거 풀면 편리하겠네. 요거 풀면 편리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번은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집합 문제인데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자꾸 낸다, 이거. 7번.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1번, 요 정도 하면 이제 1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정신들이 돌아와요. 여기 9번 같은 문제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에서 뭔가 빠졌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약수의 개수 같을 때 A의 값은,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같은 경우에도 바나나는 부족하고 사과는 남았다. 이때 학생 수는 요거 좀 애매하네요. 3개가 부족하고 2개가 남았다. 이때 학생 수는, 요거 학생 수 구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보기가 딱 나온 걸로 봐서, 왜냐면 학생 수가 여러 가지거든? 조금 애매해요. 근데 학생들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문제 풀면 되지, 그지? 자, 요거는 7번은 쉬워 보이지만, 안 쉬운 문제예요. 쉬워 보이지만 살짝 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7번 문제를 보다가 한도 끝도 없이 함정에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이거 좀 이상하다 넘어가세요. 자, 요거도 한번 시작하기 전에 읽어는 봐야 되겠지. 자동차 번호 4자리인데 10보다 작은 수는 10의 자리에 0을 써서 2자리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뭐 1은 01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번호판의 앞에 2자리 수는 약수가 5개인 수야. 자, 약수가 5개인 수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약수가 5개인 수. 번호판의 끝에 있는 2자리는 약수가 3개인 홀수야.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번호판의 앞 2자리 수가 끝에 2자리 수의 배수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거보다 그냥 외우면 좋겠는데 이 목격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어쨌든 말이죠. 약수가 5개인 수, 약수가 3개인 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체를 총괄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되, 약수가 5개인 수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고민이 되는 사람은 일단은 넘어가세요.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이 나는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거는 킬러 문제이긴 한데, 요 8번도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야, 2개 연속으로 넘어간다. 그지? 이렇게 연속으로 넘어갈 때 불안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연속으로 넘어갈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범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부호, ABC의 부호기 때문에 요거는 표 그려서 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죠? 표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를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이거는 내용이 좀
시험 초기에 이걸 막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말이 기니까. 자, 요거는 A보다 크고 B보다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정수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구해서 그 수 사이에 있는 수들을 찾으면 되겠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 정수까지 포함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늘 나오던 문제였죠. 요런 거를 풀고 간다는 거예요. 바에다가 나누기 요거 하고 플러스 요거 하고 요거 계산해서 얘 나왔다. 여기서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잖아. 거꾸로 계산하기. 이 14번도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 못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 계산하는 것과 세 번째 계산한 결과를 전체 결과구나. 그지? 전체 결과구나. 요거도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도 한 번 풀었는데 답이 없으면 이런 거는 연속해서 풀면 좋긴 한데 한 번 해서 없으면은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16번은 자연수를 모두 구하래.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스킵하고 요거는 흔한 문제죠. 그죠? 될 수 있는 그러니까 96과 108의 공약수를 모두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공약수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죠. 톱니바퀴 문제지만 톱니수와 회전수는 두 톱니가 각각 일정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던 문제예요. 근데 그때도 야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와 그러고서 맨날 넘어갔다니까 또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혹시 이거 본다면 톱니 문제 보세요. 초등학교 때 톱니 문제 나오잖아. 그걸 여태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중학교 1학년 건데. 자,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어쨌든 19번도 처리를 하고 이런 거는 영어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 20번도 20번은 약간은 좀 그래도 좀 어렵지만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좀 어려운 게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렇게 쭉 풀고 나서 남은 것이 몇 개냐 하면 남은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남았네요. 그죠? 자, 이 중에서도 미리 푼 것 중에서도 틀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검토는 조금 이따 보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답안지에다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답안지에다가 체크할 때는 뭐 2, 1, 3, 4 이런 식으로 보기를 객관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빠진 문제 넘어갑니다. 빠진 문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답지를 옆에다 놓고 1번 몇 번, 2번 몇 번, 3번 몇 번, 4번 몇 번 번호 보면서 5번 몇 번, 5번은 안 했다. 5번 넘어가고 6번 몇 번, 7번 안 했다. 8번 몇 번, 안 했다. 9번 몇 번, 10번 몇 번 이렇게 몇 번에 몇 번인지 체크를 해서 하나씩 체크하세요. 그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거도 얼마 안 걸려요. 1번에 2, 똑딱 생각과 쓰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분이면 길게 잡아 1분이면 시험지 넘기고 뭐 해서 2분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하시고 물론 서술형 적는 거는 시간이 가겠지.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자기가 풀지 못했던 문제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한 문제는 7번이 여러분들한테는 7번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7번을 아니까 야 요거 자꾸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7번이 꽤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요 50이라는 숫자는 그나마 조금 좀 다행이에요. 예, 다행인데 어쨌든 7번을 빼고요. 저는 8번 같은 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그 다음에 이렇게 11번 같이 말이 긴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이 길면은 조건을 많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할 때 많이 했으니까 16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좀 노력을 하면은 소인수분해해서 지수가 짝수가 되게 하는 건데 여러 개 찾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수만 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16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쭉 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아직도 못한 문제가 있겠다. 그치? 아직도 못한 문제는 7번 하고
요 5번이네요. 5번. 그죠? 5번도 의외로 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많잖아, 지금. 많은 조건을 주는 거는 실제로 계산하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강의할 때 알아야 될 것들만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약수가 5개인 수는 어떤 수를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5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약수를 5개 가지는 수는 어떤 소수의 4제곱인 수예요. 4제곱인 수. 그래야 지수에다 1 더해서 5가 되거든요. 5개가 되거든요. 약수를 3개 가지는 수는 더 간단하죠. 얘는 어떤 소수의 제곱인 수예요. 제곱인 수. 그리고 여기 홀수라 그랬으니까 이 소수가 홀수가 돼야 되겠네. 그지? 홀수가 돼야 되겠어. 그리고 번호판 앞자리의 앞자리의 수가 뒤에 있는 두 자리 수의 배수였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끝에 있는 두 자리, 이 수가, 앞자리 수가 끝에 있는 두 수의 배수였어. 그러니까 이것의 배수가 얘가 되는 거네. 그죠? 배수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빠진 문제 이렇게 하고, 그러고도 안 되는 문제는 다시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뭐 50번도 요 50과 서로 소인수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원칙을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이때 요 소인수가 있죠. 2와 5. 자, 여기에서 2의 배수, 5의 배수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2의 배수, 5의 배수, 그리고 2와 5의 공배수는 한 번씩은 또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2의 배수는 몇 개냐 하면 50보다 작은 수는 49까지만 생각하는 거니까 2의 배수는 48을 반 나누면 24네요. 그죠? 2의 배수. 자, 그럼 2의 배수는 이거와 서로소가 아니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 있죠? 5의 배수. 5의 배수는 48을 5로 나누면 5, 9, 45. 9개예요. 9. 자, 그런데 여기 2의 배수에 5의 배수에 공배수가 들어가 있어요. 즉 10의 배수가 들어가 있어요. 10의 배수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요거는 2번씩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빼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에다가 9를 뭐야, 5로 나누면 5, 9, 45. 이게 29네요. 그죠? 자, 그러면 49개의 수 중에서 요놈들이 서로소가 아닌 수니까 그걸 빼주면 서로소인 수가 나오는데 그게 20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카드 문제 한번 볼까요? 카드 문제 한번 봅시다. 신일이와 엘사는 다음 카드 중 3장을 골라서 그 합의 절대값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그랬어요. 합의 절대값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그런데 신일이는 다 골라서 이미 나왔네요. 그죠? 절대값이 큰 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더 똑똑한가를 찾는 거네요. 자, 어쨌든 말이죠. 신일이는 이 카드를 골랐고 일산이는 이거 2개를 골랐는데 일산이가 아직 하나가 남았네요. 그죠? 마지막 카드를 하나 고를 때 일산이가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단 한 번 고른 카드는 다시 놓을 수 없다. 요건 좀 애매하네요. 그죠? 이러면 먼저 고른 신일이가 고른 거는 고를 수 없는 거네. 그럼 무조건 신일이가 이기는 거 아닌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어쨌든 신일이가 살짝 바보라서 어쨌든 저렇게 골랐다는 겁니다. 한 번 고른 카드는 다시 고를 수 없다고 했을 때 신일이가 먼저 골랐네요. 그죠? 신일이가 고르는 것도 다 못 고르는 거예요. 더 편할 수도 있고 더 안 편할 수도 있네. 불공정할 수도 있네요. 그죠? 신일이 먼저 다 골랐는데 일산이가 나중에 고르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지.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표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상당히 난해해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내면은 아이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상태를 생각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신일이는 이미 다 숫자를 골랐고 일산이는 이제 남은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카드를 모두 다 골라봐라 그랬어요. 절대값이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랬으니까 그 합의 절대값이 크다고 합의 절대값 다 더해서
절대값을 구해야 되네요. 그죠? 다 더해서 절대값을 구하면 돼요. 그 일산이의 이제 나머지 값은 상당히 큰 값을 골라야 되겠네요. 왜냐면 일산이 둘 다 음수를 골랐잖아요, 지금. 둘 다 음수를 골랐으니까 음수 쪽으로 쭉 가서 절대값이 더 클 수도 있고 양수로 넘어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돼버렸네. 읽어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마치고 이제 문제를 마저 풀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풀었나 확인하고 서술형 옮겨 적고 서술형의 과정에 대해서 잘 적어 놓고 이제 끝내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구글 클래스 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업로드를 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과 함께 업로드를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이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도 맞춰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보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과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뭐 아래 댓글로 달아서 좀 더 좋은 그 정석적인 방법 좀 더 정석 알죠? 그죠? 정석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찾아서 다음번 기말고사 때 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자잘한 실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컴퓨터 사인펜 사용하는 방법 조심해서 잘 미리 익혀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